그다음에 제가 실은 뭐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오긴 했지만 극지하고의 전염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은 아직 잘 모른다라는 점에서 또 아까 발표하신 부분들 많이 공부가 되었다는 점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그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의 어떤 극지 그중에 이제 북극 관련해서의 연구 방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양날의 검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한쪽은 약간 무딘 면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그 북극의 해빙이 가져다 주는 기회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어떠한 기회를 얼마만큼의 산업 발전과 연결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극 항로화 같은 경우는 저희 아시아,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할 때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뭐 물류 비용이 37% 감소된다든가 아니면 그 일수가 열흘 단축된다든가 또는 해빙이 있으니까 북극의 자원 뭐 석유는 13% 아직 발견하지 않는 잠재력을 볼 때 13% 그다음에 북극 어떤 천연가스는 한 30% 그다음에 뭐 하이드레이트 말씀해 주셨는데 한 20%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북극의 이제 공해에서는 이제 얼음이 계속 언 상태니까 중앙해가 근데 지금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북극 공해에 대한 어업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날카로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이제 그 경제적인 기회는 아직까지 잠재적인 면은 크지만 현재 이거를 우리가 뭐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러나 기회적인 요소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가 극지에 가져오는 영향이 환경적인 측면,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해빙이라든가 말씀들 뭐 주셨던 연구 동동층 해빙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그 재해, 특히 뭐 저희가 뭐 폴라 볼텍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그 찬 공기를 묶어둘 수 없어서 그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저희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까지 중위도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까지 저희가 연구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남극은 과학적인 측면이 좀 강한 측면이 있고요. 북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제적인 측면, 어떤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북극 원주민들이 실제로 아까 주셨듯이 400만 정도가 살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바이러스, 전염병이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이 부분은 극지 분뿐만 아니고 실제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어떤 국제 정치 협력,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 그 다음에 생산 이런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극지에 영향을 줄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염병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극지와 영향을 줄까? 저는 쌍방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현재 일어나는 코로나19가 북극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북극 외부에서 북극으로 들어오는 영향력. 5월 20일 저 유튜브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윌슨 센터에서 코로나19가 북극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강연 비디오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극 전염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북극이 왜 이런 전염병에 취약을 한가에 대한 발표가 계셨어요. 근데 크게 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게 실은 우리가 언택트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떨어져 있었을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시스템, 그 다음에 육로로는 어렵고 뭐 배나
비행기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운영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원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치료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었고요. 하나는 고령 사회. 그러니까 북극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연세가 많고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낮기 때문에 한번 질병에 걸리면 아주 취약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한쪽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연구 테마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주제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 극지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전염병이나 그런 바이러스로부터 세균으로부터 기인하는 그런 전염병이 인류를 어떻게 위협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북극을 봤었을 때 2008년도에 그 알래스카에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발표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그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아까 발표에 나온 것처럼 3만 년 전에 바이러스가 또다시 발견되기도 했고요. 남극 같은 경우는 2007년에 그 남극 빙하에서 또한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 극지에서 발견되는 이런 바이러스하고 전염병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 영향을 미칠까? 뭐 가까이는 어떻게 우리 한국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연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KMI는 해양수산의 모든 부분에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극과 극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포션이 크지는 않지만 이러한 그 기존의 기후변화와 극지라는 그 주제에서 전염병이라는 주제가 하나의 중요한 연구 테마로 들어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한 과학계라든가 또한 산업계라든가 다학제적으로 좀 연구를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